결혼 15년, 나는 평범한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으며 남편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켜진 블랙박스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을 뒤집어 놓았고 15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15년, 내가 속은 시간도 15년이었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중인생, 인간 사기극 아닐까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15년 전 27살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의 첫인상은 뭐랄까 참 묵직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말수는 적고 웃음도 적고 그런데 그런 점이 오히려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땐 몰랐어요. 그 평온했던 말투와 묻어난 표정 뒤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단 걸. 그 사람의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였고 그 사람의 묻어남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어요. 결혼 10년쯤 되었을 무렵부터였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죠.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신입직원 실수로 인한 회의, 뻔하지만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이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3, 4일은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전화도 받지 않고 12시 넘어 들어온 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는 내 물음에 유난히 짜증을 내던 남편. 그렇게 작은 의심들이 쌓여갔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게 됐어요. 외출복에서 냄새를 맡아보고 핸드폰 알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는 점점 의심 속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문장을 떠올리는 데는 10년이 걸렸고 그게 확신이 되는 데는 불과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막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죠. 작은 책가방을 벗지도 않은 채 현관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인형 가지고 놀고 싶어. 아빠 차에 뒀어.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차에 두고 왔다던 바로 그 인형이었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하주차장은 조용했어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몸을 숙였어요. 아이 시트 옆에 떨어져 있던 작은 분홍색 인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으려던 그 순간 앞자리 쪽에서 작은 띠링 소리가 났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제야 블랙박스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화면 한켠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토요일 오후 3시 12분. 그날이었어요. 막내 생일이라 아이들과 케이크를 굽고 집안을 풍선으로 장식했던 바로 그날. 회사 창고 정리를 도와줘야 한다며 남편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날이요. 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곧 차창 너머로 마트 간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밝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마치 아주 익숙한 일상처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너무나 익숙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모르는 아이를 우리 딸이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 우리 딸.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 제 아이들에게 건넸던 그 다정한 톤, 그 낮고 따뜻한 말투.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다른 아이를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이 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현실일까?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일까? 블랙박스 속의 그 남자는 정말 내 남편이 맞을까? 설마 아니겠지. 아니길 바랐어요. 그날 주차장 한복판에서 SUV 차 안에 앉아 블랙박스를 통해 바라본 그 장면은 제 인생 전체를 부쉈습니다. 그 영상은
3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15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 속 조연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나서도 저는 끝내 확신이 필요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살아온 15년은 전부 거짓이 되는 거니까요. 탐정사무소에 들어간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며 보통이 3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너무나 담담한 말투. 그에게 이런 사건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겠죠. 그 3주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들이 이젠 현실이 아니라 연극처럼 느껴지더군요. 의심은 가시예요. 작게 박히지만 움직일수록 깊게 파고듭니다. 3주 후 탐정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택시를 타고 가는 시간 내내 말없이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저 마지막 확인, 그게 다였어요. 작은 사무실 안에 앉자 책상 위로 하얀 봉투 하나와 은색 USB가 놓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는 그 순간 마치 내 심장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죠. 초정상이 재생됐어요. 무슨 정신으로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닌 명백한 가족의 일상. 그 중심엔 남편이 있었죠. 너무나 익숙한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단란한 모습.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 했어요. 이어서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그는 이미 또 다른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두 번째 무대에서 엑스트라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내 가슴 안에서 천천히 들어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주방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거실. 천천히 하얀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올려뒀어요. 그 순간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 그는 평소처럼 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익숙하게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이거 봐. 그의 시선이 USB와 봉투에 꽂혔고 순간 얼굴빛이 변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주말마다 회사 창고 정리하러 가던 그 시간. 거기 찍힌 영상이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당신. 그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입을 때려다 다물고 다시 때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쉬지 않듯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은 들킨 사람의 모습이었지 미안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더니 그가 나직하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사람도 내 가족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 그럼 우린 뭐야? 우린 그냥 들러리였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회사에서 힘들고 집에서도 너랑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날 좀 사람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었어. 그게 이유야? 그래서 가정을 하나 더 만든 거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가더라고. 어쩌다 보니 그 집에서도 아이가 생겼고 그 애들이 날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게 책임 같았어. 그 말은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이제야 고백하고 있는 이 현실. 하지만 그때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책임? 두 집 다 책임진다? 그게 책임이야? 거짓말로, 배신으로 두 인생 다 망치는 게 그게 책임이야? 그는 침묵했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어요. 그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심장은 두드려 맞은 듯 뛰는데 몸은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두 가족 모두 지키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이 딱 하나만 남았어요. 끝. 이 사람과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는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정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칼로 도려내야 하는 결정이었지만 그 사람을 두고선 나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 버스에 태운 뒤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부서졌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겐 짧고 누군가에겐 긴 시간일 수도 있겠죠. 처음엔 이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밤마다 울며 잠든 날도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며 아이들 학원비를 계산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 손에 든 과자를 다시 내려놓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요,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조금 낡은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작은 전기장판 위에서 셋이 꼭 붙어 자요.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합니다. 의심 없이 살 수 있는 삶, 그게 이렇게 평화롭고 소중한 줄 예전엔 몰랐어요. 그 사람은요, 결국 그 두 번째 집에서도 아이들과 멀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도 결국은 그 사람의 거짓말을 견디지 못했겠죠. 두 가정을 만들면 결국 두 가정 모두를 잃게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모양이에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던 건 아닐까? 처음부터 그 사람의 표정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이제는 오래 머물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나를 속였지만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날씨가 흐려도 비가 와도 햇살이 따사로워도 모든 게 내 삶의 배경이 될 뿐이에요. 누구도 내 감정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누구도 내 하루를 흔들 수 없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느낌. 무너졌던 자리에 조금씩 단단하게 쌓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느 누군가도 지금 아픔 속에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배신은 단순히 사랑을 잃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를 부정당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제 이름으로 숨을 쉬기로 결심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나로 살아가기 위한 조금은 늦은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의 배신은 결국 두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 대가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면을 벗었고 누군가는 그 가면 속의 진실을 견디며 살아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서로에게 기대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결국 모든 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같은 길 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